오전 점심 바로 전 어느 혁신도시 현 상황입니다. 한 1시간을 지키고 있었지만 모든 상가는 텅텅 비어있고 코로나 2단계 시행 중이어서인지 거리엔 아무도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의 도시에 온 기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년 만에 마이너스 1.3%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때에는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악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바닥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가 더 확대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간다면 마이너스 2.2%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그나마 대기업 쪽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지켜내면서 세계 1위 면모를 꿋꿋이 지켜내고 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사회생을 하겠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슈퍼 수소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하나디펜스의 K9 저지포를 위시해 여러 방위산업체의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좋은 전망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은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조선은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늘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대기업이 아닌 기간산업인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간산업이 무너진다면 대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이 무너지면 1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대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로 보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산업 역사상 이런 결정은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설비를 주업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거의 다 망하게 되어서 자구안을 하겠다면서 3조 원을 만들기 위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알짜 기업들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 설비 수출도 금지시켜 이젠 이런 분야에선 대학의 관련 학과와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전략 자원인 원자력 기술이 고급 인력들은 중국으로 스카웃당해 모두 떠나버려 이제 한국은 원자력에 관한 한 일정한 경쟁력조차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산업의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산업단지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하면 남동 인천에 있는 남동산업단지인데 여기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공장 임대 내지는 공장 매각이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동산업단지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LG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하위와 관련된 기업으로 지키고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내수 판매가 부실하면서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만들지 않을 예정이라 올 12월 말까지 만들고 내년에 전부 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철수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철수합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내수가 좋았지만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수출이 코로나의 여파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동산업단지공단은 지금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일부 필수 생활용품을 제한 모든 상품의 판매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동안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단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산지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단만 하더라도 농공단지를 빼고 큰 공단단지가 29개입니다. 이런 큰 국가산업단지의 공정 가동률이
코로나 이후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2019년에는 설 명절이 2월에 있어 2월달에 갑자기 하락했지만 6월달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분기에는 이런 영향으로 마이너스 0.4 성장률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와서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70.4이고 6월에는 72.8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산업단지공단이 공장 가동률이 마지노선이 70이라는 것입니다. 70보다 밑으로 깨지면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어 내수와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이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각 산업단지별로 공장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야 산업단지는 지금 평균 가동률이 2020년 6월에 67.4%입니다. 70% 마지노선에 못 미치는 상태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년보다 마이너스 0.5% 줄어들었습니다. 반월 국가산업단지공단은 72.3%에서 64.1%로 무려 마이너스 8.2%나 떨어졌습니다. 남동공단은 지금 57%이고 작년에 비해 마이너스 2.6%가 떨어졌습니다. 서울공단도 58.4%입니다. 작년 대비 마이너스 1.8% 떨어졌습니다. 창원은 71.0%로 그야말로 좀 낮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마이너스 5.3%나 떨어졌습니다. 포항은 70.4%이나 작년 대비 마이너스 15.1%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세계 철강산업이 하락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군산 2 국가산업단지는 55.3%로 마이너스 13.2%입니다. 여기서는 중공업 공장, 태양광 공장, 기아자동차 공장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3.2%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울산 미포도 지금 작년 대비 마이너스 9.2%가 떨어져 79.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미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런 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제조산업의 심장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역대 대통령들이 제조업 발전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라고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외 여러 혜택을 주면서 그런 기업들을 밀어주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하지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높이고 그 외의 각종 혜택도 줄이면서 또한 각종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반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나름대로 간신히 현상만 유지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피박살나게 될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심장이 가뜩이나 해악해져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덮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도 잘 모릅니다. 코로나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좌파 정부는 반시장 경제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죽이고 아무리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죽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레닌이 마르크스 정책을 따르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려 가난한 국민들이 정부의 통제에 잘 따르도록 노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가 버릴 심산이기에 아무리 저명한 경제학자나 기업가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계획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